참여행동연구가 타이틀인데요. 참여행동연구. 자, 여기에서 1번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1번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 대상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연구 대상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접근은 연구가 지식 생산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의식의 교육과 개발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그리고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것으로 기능한다는 믿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참여행동연구 패러다임에서 연구자들의 기능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하나의 자원으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맞게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접근은 고전적인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자, 참여행동연구 패러다임에 따르면 전통적 연구는 연구 주체를 연구의 객체로 환원하는 일종의 엘리트 모델로 인식되고 참여행동연구 접근의 많은 주창자들에 따르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구분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죠. 자, 고전적인 형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를 구분했었는데 참여행동 연구에 주창하는 사람들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연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대상들도 그 연구 설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했어요. 연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 연구 대상자들인데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 설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으니까 연구 대상자가 연구 설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 들어갑니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보다 위에 있다는 암묵적 과정에 도전합니다. 거기에 별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가정에 도전합니다. 그 말은 연구 대상자가 연구자 하위에 있고 연구자가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보다 위에 있다는 가정에 도전한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7번째. 연구 대상자는 자신의 문제 해결책을 스스로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자신의 문제와 해결책을 스스로 정의합니다. 해결책을 스스로 정의한다. 자, 연구 설계의 주된 책임이 연구 대상자에게 있으니까 문제와 해결책을 스스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들어갑니다. 연구 대상자는 연구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는 있네요. 여기 있죠? 연구 대상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참여행동 연구 꼭 알아놓으시고요. 이니셜이 PAR로 되어 있죠. PAR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행동 연구 했습니다. 한 번 시험에 출제가 된 건데 이 박스를 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 3개 정도 써주고 참여행동 연구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참여 관찰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완전 참여 여부와 그 다음에 공개 여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하나 쓰세요. 완전은 비공개다라고 써주세요. 완전은 비공개다. 이게 암기법처럼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완전은 비공개다. 그러면 완전히 들어가면은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여 관찰의 유형으로 4가지가 있다 그러죠. 완전 참여자, 자, 그 다음에 완전 관찰자, 그 다음에 참여 관찰자, 그 다음에 관찰 참여자가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패턴은 아니지만 헷갈리니까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는 공개 여부입니다.
공개 여부, 그 다음에 하나는 완전 참여 여부입니다. 완전 참여 여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제가 그랬죠. 완전 들어가면 뭐라고요? 완전 들어가면 뭐라고요? 비공개다 그랬어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고요. 공개하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완전 참여 여부라고 그랬죠. 참여를 보시면 참여자가 있고 참여자가 있어요. 참여자는 완전히 참여하겠죠. 아, 참여자니까 참여하고, 참여자니까 참여하고, 뒤에는 관찰자네, 두 개는. 관찰자는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개념. 완전 참여자는 비공개로 완전히 참여하는 겁니다. 완전 관찰자는 비공개로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 관찰자는 공개하고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관찰 참여자는 공개하고 완전히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번 질적 연구 방법론과 양적 연구 방법론의 비교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거 양질 앞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쭉 제가 서술해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도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질적 연구 방법론의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이론을 같이 읽어요. 시작. 민속지학, 현상학, 근거이론, 상징적 작용 이론. 시험에 이런 단어 나오면 질적 연구 방법론이고요. 양적 연구 방법론은 논리적 실증주의, 실증의 동그라미요. 구조적 기능주의, 구조의 동그라미요. 논리적 경험주의, 경험주의에 가로쳐 주세요. 이런 것들은 양적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15번 같은 경우는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연구 방법론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연구 특성. 인간 행동과 상호작용 중심의 서술만 동그라미. 서술하는 것은 질적 연구, 통계의 결과 중심이라고 했죠. 통계 돌려서 결과 내는 거. 이게 양적 연구입니다. 자, 정보의 획득 수준에 정보의 깊이가 있습니다. 정서적 정보, 깊이 수준의 정보 획득이 깊은 수준의 정보 획득 가능해 있죠. 깊은 수준에 가로쳐 주세요. 계량하기 어려운 영역의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적 연구 방법론은 계량적, 수량적 정보, 표면적인 정보 수준의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랬죠. 현상의 단면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면적 수준의 정보를 획득 가능하고 깊은 수준의 정보는 일부만 가능합니다. 정보의 객관성입니다. 사례 중심이므로 객관성이나 일반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소수를 또 대상으로 하죠. 표본 추출 등 이용 시 객관성이나 일반화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은 양적 분석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론, 통계적 적용입니다. 제한적 통계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이고요. 다양한 통계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양적 연구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변수의 통제 거의 불가능하고 가설 검증 매우 어렵고 모집단 추정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질적 연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양적 연구 방법론은 변수의 통제 가능합니다. 인과학적 특성별, 기타 조건별 통제가 가능하고요. 가설 검증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 추정, 확률 표집의 경우 표본수가 적절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사 기간, 양적이 길어요? 질적이 길어요? 질적이 길죠. 양적 연구에 비해서 대체로 길다 동그라미, 상대적으로 짧다 동그라미, 짧은 거는 양적입니다. 조사 인력입니다. 소수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 전문 인력은 통계를 할 수 있는 분들, 통계를 할 수 있는 소수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에 보면 소수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소수 전문 인력은 질적 연구자들 말이에요. 질적 연구자가 소수의 전문 인력인데 이게 기간이 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대상 연구자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됩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연구자 대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찰을 할 때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양적 연구 방법론은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비전문 인력이 투입이 가능하나 다수의 비전문 인력의 밑줄이요. 우리가 보통 표본 조사할 때 면접 조사를 한다. 그럴 때 또 우편 조사를 한다라고 할 때 조사원들이 있잖아요. 그 조사원들이 다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다수의 비전문 인력이 투입이 가능하고 소수 전문 인력은 단기적 동그라미, 소수 전문 인력이 단기적으로 투입된다는 것은 통계를 돌리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전문 인력, 통계를 돌릴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은 짧은 기간, 단기간 투입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부분 없고.
자, 밑에 각주를 한번 볼까요? 각주의 첫 번째는 민속지학의 각주가 있어요. 민속지학은 일상적인 삶의 세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찰하여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라는 것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으로서 일상생활, 상식, 세계의 구성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